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2조,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사항으로 구조검토 안전진단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첫째, 구조물 인근 굴착 항타 등 치마 균열 발생으로 붕괴 예상되는 경우, 둘째, 지진 부동 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셋째, 구조물 등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넷째, 화재 등으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될 경우, 다섯째, 오래 사용하지 않은 구조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 검토하는 경우, 여섯째,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의 설계, 시공 방법, 전부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일곱째,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구조물 등의 그 자체의 무게, 지진 부등치마 등으로 화재, 오래 사용하지 않은 구축물, 주요 구조부의 설계, 잠재 위험, 인근 그 자체, 지진, 화재, 오래, 주요.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의 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75조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의 대상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이행사항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는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그리고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일 경우에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은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업의 부수처장, 그리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대표,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0억 이상 공사의 관계 수급인 대표, 그리고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그리고 20억 이상의 공사 관계 수급인 각 근로자 대표입니다. 안전보건협의체의 회의의 개최는 1개월마다 개최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서는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사항, 그리고 사업주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 작업 공정의 조정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산재 예방 계획 수립 사항, 그리고 산재 통계 기록 유지,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 그리고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방지 대책,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변경,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진단, 유해위험기구의 도입 조치사항, 도입 조치사항, 그리고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노사협의체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준용을 하고, 더해서 이제 협의 사항으로서는 산재 예방 및 산재 발생 시의 대피 방법,
두 번째는 작업의 시작 시간과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세 번째, 그 밖의 산재 예방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나온 것 같이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급인 수빈 간의 협의체 구성,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순회점검, 이틀에 한 번,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 안전보건 교육 장소 자료 제공하고 안전보건 교육 실시하는 걸 확인하고, 다섯 번째는 화재 폭발 붕괴 지시 시 대피 방법을 훈련하고, 여섯 번째,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고, 일곱 번째, 관계수급인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하고, 여덟 번째, 위험 발생 시 작업 시기 내용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건설업 같은 경우 2개월에 한 번 도급인과 수급인 각 근로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업무를 해야 되는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제40조 신호 1. 양중기 2. 하역 차량계 운반기계 등의 유도자 3. 차량용 건설기계 유도자 4. 항타기 항발기 운전작업 5. 중량물 2명 이상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궤도작업 차량을 이용하는 유도자 8. 입판작업 양중기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 유도자 차량기 건설기계 유도자 항타기 항발기 운전작업 중량물 2명 이상 근로자가 취급 운반하는 작업 양화장치 궤도작업 차량 유도자 입판작업 양중기 차량 하역 운반기계 유도자 차량기 건설기계 유도자 항타기 항발기 운전작업 중량물 2명 이상 근로자가 취급 운반하는 작업 양화장치 궤도작업 차량 입판작업. 폭염 시 안전관리 대책 및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폭염 시 안전관리 대책 및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씨 이상일 때인 경우를 말합니다. 발병이 되면 최고 온도가 아닌 습도가 반영된 체감온도가 기준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시간당 10분 휴식하고 폭염경보는 시간당 15분 휴식을 해야 하며 35도씨 이상인 경우에 14시에서 17시 5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폭염이 직접 노출되는 5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온열 질환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질환으로는 체온 조절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해서 40도가 넘는 체온이거나 중추신경이 기능장애를 일으켜서 의식장애나 혼수상태가 발생하는 일사병이 있고, 체온이 정상이나 열로 인해 땀이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열탈진, 소위 말해서 일사병이 있습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서 과도하게 수분과 염분이 손실돼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이 있고, 체온이 높아지면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여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열실신이라고 하고, 손발, 발목 등이 붓는 열부종, 그리고 다발성 발진, 열발진이 있습니다. 응급조치로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섭취합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하기 등을 하며 증상이 1시간 이상이거나 회복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에는 즉시 119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낙하물 방지 설치 시 준수사항은 높이 10m 이상 설치, 내미 길이 2m 이상, 수평면 각도는 20도에서 30도. 낙하물 설치 준수사항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미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유지. 코샤 가이드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은 10m, 2m, 20도, 30도, 겹친 길이는 30cm, 15kN, 3m, 25cm, 0.3cm, 10m, 2m, 20, 30도, 30cm, 15kN, 3m, 25cm, 0.3cm. 첫째, 설치 간격은 10m 이내마다. 둘째, 내미 길이는 2m 이상. 비계 설치 시 비계 외측으로부터 2m. 세 번째,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이하. 네 번째, 방망이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에 통과하는 방법으로 결합시키고 로프의 방망을 재봉사 등이 묶어 고정합니다. 다섯 번째, 방망은 겹친 길이는 30cm 이상으로 테두리 로프 설치. 여섯 번째, 방망 긴결제 강도는 15kN 이상. 일곱째, 매다는 지지대의 간격은 3m 이상으로 하되 방망의 수평 투영 면 폭이 전체에 걸쳐 2m 이상 되도록.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의 간격은 25cm 이하, 벽체와의 비계 사이에는 방망 등을 사용하여 폐쇄합니다. 아홉 번째, 왕래가 빈번한 경우에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이 그물코가 0.3cm 이하 망을 설치하거나 낙하물 방어 선반을 설치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리프트의 안전장치 종류 및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을 설명하시오. 리프트의 안전장치 종류 및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을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권과 방지, 152조 무인 작동 제한, 153조 비트 청소 조치, 154조 붕괴 등의 방지, 155조 운방구 정지 위치, 156조 조립 등 작업, 151조 권과 방지, 152조 무인 작동 제한, 153조 비트 청소, 154조 붕괴 등의 방지, 155조 운방구 정지 위치, 156조 조립 등 작업, 151조 권과 방지 장치. 리프트의 안전장치는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장치, 제동 장치, 비상정지 장치가 있습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는 151조 무인 작동 제한, 즉 운방구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된 리프트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작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53조 비트의 청소. 비트 등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에 승강로에 각재 원목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방구를 걸쳐놓고 역회전 방지 장치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 모터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 두어야 합니다. 154조 붕괴 등의 방지. 집안 치마, 불량 자재,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고 순간 풍속 35m 초과 시 건설용 리프트에 대해서 받침수를 증가해야 됩니다. 155조 운방구의 정지 위치. 리프트 운방구는 주행로 위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시켜둬서는 안됩니다. 리프트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으로는 156조 조립 등 작업. 작업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이 지휘하여 작업 실시합니다. 두 번째, 작업 구역 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자를 출입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합니다. 세 번째, 비는 그 밖의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작업 지휘자는 작업 방법과 근로자의 배치 결정, 해당 작업을 지휘합니다. 두 번째, 재료의 결합 유무, 기구 공구의 기능 점검, 불량품 제거합니다. 세 번째, 작업 중에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합니다. 156조 조립 등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 지휘자는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작업 지휘자 출입 금지, 작업 중지.
조립 해체 시 작업 지휘를 선임하여 그 사람이 지휘하여 작업 실시합니다. 두 번째, 작업 구역 내는 출입 금지시키고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합니다. 셋째, 기상 상태가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 작업을 중지합니다. 작업 지휘자는 배치를 결정하고 지휘하고 재료의 결합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 작용을 감시합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은 첫째, 본체 연결부 풀림 손상 유무. 두 번째, 권상용 와이어 로프 및 도르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셋째,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넷째,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다섯 번째,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여섯 번째, 본체 부속 장치 등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일곱 번째,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 여부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시의 준수사항은 권상기의 쐐기 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 부착할 것. 두 번째, 권상기가 들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세 번째,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 해체 작업 설명서를 따를 것입니다. 항타기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는 첫째, 연약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우트리거 받침 등 치마 방지를 위해서 깔판 받침목을 사용할 것. 두 번째, 시설물 가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력 확인 및 보강할 것. 세 번째,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쐐기로 고정할 것. 넷째, 궤도나 차로를 이용하는 항타기 항발기는 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나 쐐기로 고정하여야 하며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 등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건설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수준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대상은 공기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현장 본사, 시공자의 현장 본사입니다. 발주청의 평가 기준은 안전한 공사의 조건 확보 및 지원, 안전경영 체제의 구축, 운영, 건설 현장 법적 요건 준수,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건설 사고 발생 현황. 발주청의 평가 기준은 안전한 공사 조건의 확보, 안전경영 체제의 구축 및 운영, 건설 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건설 사고의 발생 현황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사업자 및 시공자의 평가 기준은 안전 체제 구축 운영,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 건설사고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사후관리 실태. 발주청의 평가 기준은 안전한 공사 조건, 안전경영 체제, 건설 현장 법적 요건 준수,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건설사고 발생 현황.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및 시공자의 평가 기준은 안전체제 구축, 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 건설사고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사후관리 실태. 평가의 시기는 발주청, 건설사업 용역 사업자 시공자 공기 20%, 회계연도 1회 실시. 건설 사업 용역자는 본사 현장 비율은 20대 80, 시공자의 본사 현장 비율은 30대 70% 비율로 합산 평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세부 안전관리 계획 작성 공정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세부 안전관리계획 작성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총괄안전관리계획서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의 개요, 현장의 특성 분석, 현장의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는 가굴 발콘강 해성 타설, 가굴 발콘강 해성 타설, 가설공사, 굴착공사,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타워크레인공사, 건축 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세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공통으로 각 공종별 개요, 그리고 시공상세도면, 두 번째는 안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세 번째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점검표, 네 번째 안전성 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궤도 절주 점계, 궤도 절주 점계, 궤도 절주 점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위험한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위의 위험 작업 시 작업 필요한 업무의 자격, 기능, 면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에서 위의 위험 작업에 대해서 자격,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위험 취업 제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의 위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명은 10가지로 건설기계, 지게차, 터널 내 발파, 철골, 타워크레인, 흙막이, 거푸집, 비계, 이동식 크레인. 건설기계, 지게차, 터널 내 발파, 철골 구조물, 타워크레인 조정,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조립, 비계 조립, 이동식 크레인. 건설기계, 지게차, 터널 발파, 철골 구조물, 타워크레인 조정, 타워크레인 설치,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 이동식 크레인. 건설기계, 지게차, 터널 발파, 철골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 이동식 크레인.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건설기계 관리법 면허, 지게차 사용 작업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정에 관한 교육 이수자, 터널 내 발파 작업은 총포, 도금, 화학류 등 단속법에 규정하는 자격, 해당 분야 능력 개발 이수자,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된 사람. 철골 구조물 배관 설치 해체 작업은 철골 구조물 기능사 보 이상 자격, 철골 구조 기능사 보 이승 자격. 3개월 이상 경험자는 66m 한정해서 가능. 타워크레인 조정 작업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은 판금 재관 기능사 또는 비계 기능사 자격증. 판금 재관 기능사 비계기사 자격증. 교수 교육 이수 수료증 통과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판금 재관 기능사 또는 비계 기능사 자격이 있고 교수 자격이 있고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하고 수료 시험 통과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타워크레인 조정 작업은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은 판금 제강 기능사 또는 비계 기능사 자격이 있고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수료 시험 통과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흙막이 지보공 조립 설계는 조립 해체 작업은 거푸집 기능사보, 비계 기능사 이상 자격,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수자, 해당 교육기관 교육 이수자, 3개월 이상 경험자는 31m 미만의 작업에 한정.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은 거푸집 기능사보 이상 자격,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은 비계 기능사보 이상 자격, 3개월 이상 경험자, 총 높이 10m 미만의 작업에 한정.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교육 이수 후 수료 시험 합격한 사람. 그럼 여기서 3개월 이상 경험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철골 구조물 배관 설치 해체 작업, 3개월 이상 시 66m로 한정. 흙막이 지보공 조립 해체, 3개월 이상 경험자는 31m 작업 한정. 비계 조립 해체 작업, 3개월 이상 경험자는 높이 10m 미만 작업 한정. 비계, 흙막이, 철골, 흙막이, 비계. 위해 위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건설 관련 작업명은 건설기계, 지게차, 터널 발파, 철골 구조물, 타워크레인 조정,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 거푸집 조립 해체, 비계 조립 해체,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건설기계, 지게차, 터널 발파, 철골 구조물, 타워크레인 조정,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조립 해체, 비계 조립 해체, 이동식 크레인. 위험성 평가 시에 사전 준비 포함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예, 위험성 평가 시 사전 준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초 위험성 평가 시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시 규정의 내용은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의 시기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 보전입니다.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 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 보전.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하기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의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고,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근로자 상시 제한 제도,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 MSTS 작업 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순회점검, 근로자 상시 제한 제도,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 MSTS 작업 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사전 준비 단계에 정의된 기준에 의해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을 하고, 감소 대책 수립을 시행합니다. 감소 대책은 첫 번째는 폐지하거나 제거하여 위험을 없애는 거고, 두 번째는 대체하거나 저감하고, 세 번째로 안 될 때는 공학적 대책을 마련하고, 네 번째는 관리식 대책, 다섯 번째는 개인 보호입니다. 감소 대책의 수립은 첫 번째 제거, 두 번째 대체하거나 저감, 세 번째 공학적 대책, 네 번째 관리식 대책, 다섯 번째 개인 보호 지급입니다. 이상입니다.